네, 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11년 걸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서 유형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는 빈칸 문제가 상당히 많죠. 빈칸 문제 상당히 많고 아마 15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대체로 이제 그 2011년도 보니까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아마 15, 16번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아니면 12번, 12번에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네, 12번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빈칸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다가 뭐가 힌트가 될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빈칸의 위치에 따라 그렇잖아요. 빈칸은 일단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변을 본다, 이제 항상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이제 거의 여기서 이제 중간일 때는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되고, 얘는 이제 문으로 올라가서 보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빈칸 문제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 하실 텐데, 힌트 단어예요. 핵심어가 뭘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물론 이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 네, 표현하는 방식,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빈칸 뒤에 나온 것은 frightened하고 attracted,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frightened 그리고 attracted, 사실 그 두 개가 서로 대조죠. 그런 어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바로 빈칸 앞에서 뭐라냐면 wish 그랬어요. 원한다 그랬죠. 그럼 frighted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frighted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attracted 그쪽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wish 바란다 그랬으니까 놀라는 건 말고, 그거 말고 끌리는 거, attracted 한 쪽이 되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나데이바삐 구조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꼴이 돼 버렸죠, 사실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다가 요거에는 깜짝 놀라고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고, 자 여기에는 지금 끌린다라고 해서 attracted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빈칸 앞에 wish 바란다 했습니다. 따라서 frightened는 아닙니다. 지워버리고 attracted 끌린다, 그쪽이 되겠죠. 그래 다시 해서 abstract의 반대가 돼줘야 됩니다. 그죠? 추상적인 건 놀란다 그랬으니까 추상적인 이론가한테는 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attracted by the direct lesson, 여기서 또 특히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direct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접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bstract와 direct, 이게 상당히 지금 반대적인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았을 걸. 자, 뭐 당시 2011년에 그렇게 크게 길게 내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12번 뭐 길이까지 맞춘다는 놀문 의미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frightened by abstract 지시한 그랬습니다. 추상적인 이론가한테는 놀라고, attracted 끌리죠, by the direct lesson, 직접적인, 그런 직접적인 관련을 생각해 보자,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좀 더 보시면 learn 배운다 그랬고요. 배우는데 터치 만져보고, look 보고서, 그리고 터치 만져보고, 그리고 인내하고서,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관찰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수시로 좀 표시하시면서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문제 풀 때 여러분 100% 해석을 해서 끌고 간다. 물론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상당한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0% 해석한다고 해서 꼭 맞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문제 주고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독해 10문제 가도 몇 문제 맞추냐? 4, 5문제밖에 못 맞춰요. 제가 자주 이제 해봅니다. 일부러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요. 그럼 풀어보세요. 그럼 4, 5문제밖에 못 맞춰요. 내가 뭐 무식한 놈들하고만 어울리는지 모르지만은 아니거든요. 내 집이 어디냐면 수원의 영통이라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 그 경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환 교수라는데 이런 양반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선생들 하는 양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하고서 얘기해서 물어보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또 문법 이거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걔네들 몰라요. 문법은 더더군다나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 걔네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냐? 못하죠. 근데 우리 더 잘 맞춰요. 방법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접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독해 문제 풀 때는 꼭 힌트가 됐던 부분은 자꾸 표시해가지고 그걸 자꾸 봐야 돼요. 항상 뭐냐면 독해는 뭐냐 풀수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뭘 가지고 접근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접했을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좀 아까 말씀드린 frightened를 통해서 attracted를 통해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 근데 앞에 wish라고 했다. 바란다. 그럼 어느 쪽이 당연히 끌리는 쪽이겠죠. 끌리는데 direct하다. 직접적이다. 직접적이 뭐냐. 요거를 바로 뭡니까? 관찰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확인 사살 들어가는 것이 보고서 터치 만지고서 그리고 인내하고서 배울 수 있는 직접적인 교훈. 요거는 끌린다. 바로 요것이 바로 observation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15번에 보시면 첫 번째 뭐냐 주제문이죠. 네, 15번에 보시면 첫 번째 뭐냐 주제문입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린 문도가 배어 있을 때 바로 뒤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문미로 가져야 된다. 이제 요거죠. 자, in March 1953입니다. 1953년 3월입니다. 소비에트 리더,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죽었을 때입니다. 안테나입니다. of the Western world입니다. 서방 세계 안테나가 was focus에 집중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 뭐냐? 자, at the time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the Kremlin was Kremlin이 in the vortex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죠. 권력 투쟁에. 자, 뭐 vortex를 좀 알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Western Intelligence Network입니다. 서방 정보 네트워크 조직망이 그러나 penetrate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철회장막이라고 그랬죠. 중국은 주계장막이라고 했죠. 예, 소련 철회장막이라고 중국은 주계장막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자, 요것만 가지고 좀 그래요. 그 옆에 더 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여기까지는 와줬으면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면 단서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자, clue was found in a single from a single letter 그랬어요. 자, 단서는 was found 발견되었다. From single letter 단 하나의 철자에서 in a Soviet government organ가 그랬습니다. 소련 정부 기관의 바로 single letter입니다. 한 철자 거기에서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마지막 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끝에서 네 번째 줄에 1955년에 그때 네 번째 줄입니다. 1955년에 when all the media 모든 미디어가 consistently입니다. 일관성 있게 F자를 사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선언했죠. 디클레어 옆에는 접수가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뭐라고 말입니까? 호르시초프가 must have come into power 그랬습니다. 요거죠. come into power. 요것이 결정적이죠. 권력을 잡았음에 틀림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래 권력 얘기입니다.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후르시초프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뭐 했다? 승계하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정답에 또 이제 아마 일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succeed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사실상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succeed가 있고 우리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성공하다라고 할 때는 succeed는 다음에 전치사 in이죠. 요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투부정사 쓰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절대로 투부정사 쓰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근데 이거 성공하다라고 했을 때 요 succeed와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계승하다는 뜻이 있죠. 두 개가 계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승하다는 마지막 거 succeed 2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요. 얘도 여러분들 계승하다가 있습니다. 즉 얘는 타동사로서 바로 목적을 취해서 얘는 전사 2를 통해서 목적을 취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succeed는 투부정사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succeed 하면 2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어제 카톡에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2가 나오더라도 투부정사는 아닙니다. 투부정사는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의 2가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목적어 취하는 게 다르죠. 목적어 취하는 게 다릅니다. succeed는 사람을 목적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승한다는 succeed 2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요건 사람이고 요거는 직책 자리가 되겠죠. 직책과 자리를 계승한다. 그것이 다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who will succeed him이라고 해서 him 사람을 목적으로 취했단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succeed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 부탁드립니다. succeed는 계승하다라고 할 때
succeed도 있고 succeed to도 있다. 목적어 취하는 것이 다르다. 요거는 내가 참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런 기출이 있죠. 물론 요거는 7급 기출입니다만은 꼭 7급에만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도 7급 기출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 난 사실 내가 항상 요거 정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요거를 제일 가능성이 좀 높게 봅니다. 요거 말입니다. 요거. 자, 그리고 가장 왕년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것은 바로 요거죠. impose하고 impose on 요것이 가장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출제된 게 2011년인가요? 요것이 이제 7급에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출제됐던 것이고, 요걸 통해서 내가 요번 지금 생각했을 때 요 세 가지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요 놈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여러분들 차별하다, 뭐 성차별, 뭐 인종차별, 뭐 그전에 여러 가지 차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석세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차별은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이건 전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목적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게 차별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차별하다. 네, 아래 겁니다. 이것이 차별이고요. 위에 거는 구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에 것이 discriminate가 이게 구별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자, 특히 얘는 여러분 나올 때 이건 수동으로 많이 나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수동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동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impose하고 impose on의 차이. impose는 물론 아시는 것처럼 뭐 부과하다라든지 강요하다 그렇게 되겠죠. 이거 on 들어가는 얘는 보통 수거죠. 자, 수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문법 문제는 내기는 좀 그렇고요. 예, 요거는 수거 문제입니다. on이 들어간 거는 요거는 이용하다가 돼버리죠. 아마 여러분들 기출 찾아보면은 지금 내가 써드린 것 가운데서 아마 impose on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속인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뭐 한다라고도 부르냐면은 사람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 뭐 한 겁니까? 속인 거죠. 바로 여러분 take advantage of에는 deceive, 속이다 의미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ake advantage of에는 속이다 의미도 있습니다. 동의 관계입니다. 똑같이.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용하다만 생각하는데 결국 이용해 먹는 거니까 속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 차이가 되고요. 자,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는 목적어의 차이죠. 목적을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서치가 바로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서치가 바로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네, 요거는 장소입니다. 장소를 수색하는 겁니다. 장소를 수색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린 물건 따위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급 영작에서 방에서 서류를 뒤졌다, 서류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이런 기출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두드릴 문이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영작이었어요. 두드릴 문이 별로 없었다. 두드리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 겁니다. 요게 이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써주는 거죠. 요게 바로 두드리다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다라고 했을 때는 낙 다음에 on이 아니라 at을 쓰기도 합니다. 낙 on으로 나왔습니다만 낙 at도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요놈은 타동사로 뭐 부수다라든지 두들겨 패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비단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제 뭐 문법이나 영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독해 쪽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5번에 2번에선 석시드를 요걸 물어봐야 될까 그래서 아마 조금 못 맞히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16번은 난도가 좀 있었죠. 네, 빈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4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상으로 보면 굉장히 16번에 보시면 4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자, 왜 그러냐면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즉 be opportunity를 살펴봅니다. 일단 밑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e opportunity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가 나왔으니까 그 복수에 대한 여러분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요것이 돼 버립니다.
자, 복수가 나왔으니까 복수에 대한 뭔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다음에 때문에 for example을 고르신 분, 즉 특히나 옆에 있는 Malaysia라는 단어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요거를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복수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것. 요렇게 돼버리면은 요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예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다면 요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요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서의 어라는 것은 요거는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인 어떤 언급에 대한 것이 돼버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을 보편화시켰다. 요거는 바로 뭐냐면 인과관계가 돼버립니다. 가령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 사실 뭐 이런 건 조금씩 뭐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가는 것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제일 많이 무시하는 게 첫째 뭐냐? 시제 무시합니다. 과거를 써도 과거로 해석하고 현재 완료 써도 과거로 해석하고 과거 완료 써도 과거로 해석하고 과거 진행 써도 과거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타임머신 타고 막 날아다니죠 그냥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선후관계가 제대로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하는 거 대명사 무시하죠.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줘야 돼요. 대명사는 결국 뭡니까?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란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관사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더가 있는 게 어가 있는 게, 그러면서 어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하고 여기에 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한다면 요거는 인과관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예의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어는 바로 뭡니까? 하나의 뜻이죠. 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개 한 마리가 충실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개라는 동물의 보편화란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풀이한다면 any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any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개란 동물은 충실한 동물이라는 거야. 그럼 개 한 마리만 충실한 것이잖아. 개를 보편화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의미는 any라는 겁니다. any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뭐말아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담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포괄적인 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위에 있는 거는 개 한 마리가 충실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건 나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분명히 맞지만, 위에 있는 것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라는 것의 총칭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어라는 것으로 들어서 단수가 되어버렸죠. 상당히 포괄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서도 the Malays라고 해서 요것의 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론 내려주는 거죠. 깊은 불안감. 자, 깊은 불안감이 도래했다, 엄습했다 그런 얘기죠. 앞에서 보니까 기회도 적고 뭐도 적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결론을 내서 그로 인해서 깊은 불안감이라는 것, 요것이 바로 엄습했다, 몰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뒤로 한번 가보시면, 자 18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18번에 보시게 되면 18번에 주어진 문장에서 traditional belief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믿음이라고 되는데 바로 10번으로 들어가요. 자, 복수 다음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가 나올 거냐 인과관계가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에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복수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10번은 예가 나오고 있고, 그 뒤를 살펴보시면 for example it is believed that a man is born that a man 어에 담에 줄 부탁드려요. 여기서 갑자기 왜 어가 나오느냐? 일단 여러분 어가 나왔다는 것은 앞하고 연계성을 줄였다는 거야.
처음으로 언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언급해서 보이는 거냐 아니면 보편성을 가지고 나가느냐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뭡니까? A man born in the year입니다. 원숭이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막연한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것이 여러분 똑같은 복수 개념인데 똑같이 복수인데 그 다음에 for example로 요거 나와 있는 것이고 좀 아까 보신 것들은 바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as a result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 복수 개념 말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얘기를 끝낼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평균이 66.5입니다. 66.5입니다. 오늘은 100점짜리가 계시네요. 100점이 계시네요. 네, 처음이네요. 자, 앞부분으로 와보시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좀 정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1년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그것까지 구분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해 번씩 해서 전부 다 여러분 그 유형들 살펴볼 건데 말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어휘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하나 요것이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어휘 시험 문제 2개 출제된 요거였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맞춰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사실 아니지만은 그래도 문제 출제하는 사람 생각해보자.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금벌이 디베이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윌드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단어의 파생어를 물었다라는 거야. 단어의 파생어를 물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디베이트는 다 아십니다. 그죠? 논쟁이나 토론이나 다툼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윌드는 무슨 뜻입니까? 행사하다. 그죠? 어떤 권력 따위를 행사하다. 그런데 원래는 휘두르다라는 뜻이죠. 원래의 뜻은 원래 어원상의 뜻은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원래 뜻은 다루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건 언이 들어갔으니까 뭐냐? 다루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unwield는 다루기 힘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 내는 사람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특히 여러분 뭡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문제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죠? 아침에는 여러분 표정을 못 읽어요. 네, 그래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를 가지고 파생어를 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했다. 이거였었나 뭐였었나 모르겠네. 뭐 이 단어야 여러분들 좀 쉬운 단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네요.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기출이 전부 다 9급이네요. 요거는 작년, 재작년 무슨 뜻으로 나왔죠? 만성적인, 그죠?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모으려고 하는데 몇 개 없어요. 모으면 제가 드릴게요. 지금 요거를 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히 뭡니까? 아래 있는 거 이거야 뭐 축하하다에서 나왔는데 ed 붙이면서 무슨 뜻이 됐다? 유명한이 됐다. 컨펌 뭐 요거 모르시겠습니까? 뭐 확인하는 거 확증하는 거 말입니다. 특히 뭐 컨퍼메이션 뭐 히어링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확증하는 그런 단계의 청문회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ed가 들어가서 요것이 만성적인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펌했다는 얘기죠. 펌이라는 게 뭡니까? 확고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성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습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죠? 이거는 알면서 이거는 모를 거란 말입니다. 왜 이걸로 다 끝내버렸죠? 여러분 파생돼서 ed로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거를 물었다는 거.
자, 요런 점에서 앞으로 요런 것들은 좀 모아서 여러분에게 진짜 모이는 대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닉의 의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저런 걸 보게 되면 현재는 옛날에는 좀 요게 이제 protracted라는 요런 거, 요 단어가 좀, 근데 요거는 원래 그렇게 원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protracted는 원래 무슨 뜻입니까? 네. 자주 만납시다. 자. 원래 잡아 느리다라는 얘기죠. 연장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트랙트가 잡아당기다라는 얘기고 프로가 앞이니까 앞으로 잡아당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무줄을 앞으로 쭉 잡아당겨 보십시오. 늘어나죠. 네, 바로 그런 뜻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잡아 느리다, 연장하다라는 얘기인데 ED가 들어가서 질질 끄는, 오래 가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만성적인, 좀 아까 컨펀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만성적인 진짜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표현했을 때 protracted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단어 가운데에서 여러분 잔소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깅이라는 얘기인데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일례로 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박지성이 일찍 은퇴를 생각하고 있고 국가대표 일찍 나간 것이 바로 뭡니까? 내깅 인주리야. 내깅 앵클 인주리입니다. 만성적인 뭡니까? 떠나지 않는 그런 발목 부상 때문에 오래 선수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냥 빠져버린 거야. 박지성 아버지가 그랬다면 한 해만 더 뛰고 끝이다, 올해까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떠나지 않는, 붙어서 떠나지 않는 고질적인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근데 여러분들 내깅 같은 건 잔소리한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것들 나중에 모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 그래서 1번의 이니그마리, 글쎄 이니그마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나도 이니그마에다가 요게 들어가서 형용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니그마 뭡니까 이게? 수수께끼, 그렇죠? 수수께끼. 그럼 일단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변화된 건 없죠. 수수께끼는 헷갈려 버리죠, 그죠? 네. 자, 지금 여기서 이니그마를 여러분 드렸습니다만은 요 단어 말고 수수께끼라는 단어 가운데서 저는 글을 보다가 요 단어 좀 난도가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한 번만 보고 끝낼 거 아니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컨넌드럼, 요게 바로 수수께끼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또 수수께끼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쉽게 풀리는 겁니까? 풀리지 않는 겁니까? 쉽게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제라는 그런 의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그런 의미로 특히 컨넌드럼이나 이 단어가 시사적인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수께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약간씩 좀 확대돼서 나가는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니그마 수수께끼를 아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미 들어간 거는 간단하게 원래 수수께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 24.3%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지금 9급에서는 특히 9급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동사구의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메이크오버 요것이 여러분들 나왔었고요. 테이크온이 나왔었고요. 잠깐 떨어뜨려 쓰겠습니다. 요게 나왔었고요.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요것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테이크인이 제일 많죠. 기출에서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어느 시험에서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요 표현 크롭업이라는 거 다 근래 나왔었던 바로 5년 내로 나왔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크롭업도 여러분들 9급까지 9급에서 나왔었고요. 물론 아이언 아웃이 나온 거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급까지 9급에서는 특히나 동사구의 문제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글쎄요. 이번 달은 일단은 한 바퀴 도는 걸로 일단 한번 목표로 잡고 다음번에 요것들을 또 별도로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드려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눈에서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 참 알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써드린 이것들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사구는. 동사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한 번 암기해가지고 참 잘 안 되죠. 헷갈리죠. 헷갈려 버리는데. 자, 이거 무슨 뜻으로 나왔죠? 메이크오버? 양도하다로 나왔습니다.
그죠? 데스 듀리 바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자기의 은퇴하고 나서 재산을 손자에게 전부 다 메이크 오버했다. 이때 빈칸에 알맞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었단 말입니다. 양도하다. 자, 근데 오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뒤집는다라든지 다시 번복한다는 그런 느낌도 같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버라는 개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항상 오버 수고를 여러분 연상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뜻을 머릿속에 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넘어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가령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양이가 말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Jump over the fence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도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은 기억에 좀 더 남지 않을까. 잠깐 옆으로 다시 옵니다. 바로 핸드오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무슨 뜻입니까? 건네주다라는 얘기죠. 양도의 느낌까지는 좀 힘들고요. 그냥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주로 이제 전문제 나온 것은 도둑놈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줬다.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계받다라고 할 때 take over라고 한다. 인계받다라고 할 때 take over 되고요. hold over도 있다. 이것도 뭔가 넘겨주고 넘겨받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이건 미루다 연기하다가 돼버립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생각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get over 극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극복하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넘어가는 느낌. 다시 얘기해서 난 get over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이걸 꼭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서마운트는 무슨 뜻? 마운트가 무슨 뜻? 당연히 마운트는 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산입니다. 물론 동사로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마운트, 마운튼 오르라고 있는 거죠. 바로 클라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거고요. 써라는 게 위라는 얘기죠. 즉 산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장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을 넘어갔으니까 그 산이라는 장애, 즉 그것을 뭐했다? 극복했다가 돼버리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get over도 극복하다라는 뜻이 돼버린 거죠. 바로 get over가 서마운트를 같이 기억하신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일로 와 보겠습니다. 나는 make out하고 make good이 여러분들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전혀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20몇 프로 오늘 전문가 가운데 가장 지금 정답률이 낮아요. 20%대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make out. make up도 있군요. 생각해 보니까. 자, make out입니다. 이해하다라는 뜻 아마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해하다. 그리고 첫 번째 이해하다. 그리고 성공하다의 뜻도 있죠. 요놈이 그런 뜻도 있고 인체하다. 인체하다. 뭐뭐 인체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전문제 나왔던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 이해하다가 대부분 전문제 나왔었죠. 그렇게 나왔었고요. 난 요 가치가 상당히 좀 대단하다. 이게 한 번쯤 부활할 때가 분명히 됐거든요. 분명히 부활할 때가 됐습니다. 요 놈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성공하다와 약속 따위를 이행하다라는 뜻 두 개 기억하십시오. 성공하다와 약속 따위를 이행하다입니다. 요거는 진짜 올해 한번 제가 한번 도박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계시가 있었거든요. 나오면은 소주 한 병 사 갖고 오세요. 네.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던 메이크업이라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이크업입니다. 화장은 뺍시다. 설마 화장하다가 전문제 나오겠습니까? 메이크업에서 전문제 내게 제일 좋은 것은 이해하다라는 뜻이 전문제 나오기는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해하다 말고 기본적으로는 구성하다라는 뜻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 수동으로 많이 기억하시죠? be made up of라고 말입니다. be made up of라고 해서 수동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없는 이야기 따를 꾸며내거나 날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 따를 꾸며내거나 날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take on. 요게 여러분들 전문제 나왔는데 요 뜻으로 나왔었죠. 어떤 일 따위를 떠맡다라는 뜻입니다. undertake에서 일 따위를 떠맡다라고 해서 요것이 나왔었습니다. undertake.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용하다 아니 뭐 어떤 일 따위를 떠맡다라고 해서 요게 나왔길래 다음번에 요 뜻을 한번 문제를 냈더니 거의 다 틀려버리더라고요. 고용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또 모르시는 거네요. 하여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요 뜻이죠. 어떤 모양이나 태도 따위를 취하다라는 얘기죠. 모양이나 태도라든지 자세 따위를 취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assume이라고 해서 요 뜻인데 요 뜻이 사실상 아마 첫 번째 뜻일 겁니다. 요 뜻이. 자, 요 take in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뜻이죠. 이 take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연이어서 9까지 9에 2년 나왔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나왔어요. 2007, 2008인가요? 이어가지고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게 참 대단한 놈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다의 understand. 요게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9까지 9급에 한 번 더 나왔었던 뜻은 뭐냐면 하숙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숙. 뭐 대학생들 대학가 주변에서 뭐 가정이 이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테이크인한다 이런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아마 요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몰라서 상당히 더 많이 틀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요거는요. 근데 근래 들어서 요거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여러분 드린 거 보게 되면은 글쎄 요거는 근래 겁니다만은 요건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 2007, 2008 요거는 2009인가 10인가로 기억되고 있고 요게 2011인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2011 12 요거는 뭐 이제 2013년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약간 좀 양상이 좀 달라졌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동사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명사가 나와 가지고 동사로서 쓰이는 경우 요게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햄마웃도 말씀드렸고 롤아웃도 말씀드렸고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것이 있었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동사구 가능성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번에 패스 관련해서 드렸는데요. 자, 요거 패스업이라는 것도 저는 매년 모의고사 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모의고사 할 때마다 요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간단히 미스예요. 미스 놓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놓치다. 뭐 나오면 맨날 기회를 놓치다가 나오죠. 기회를 놓치다가 나옵니다. 패스업. 뭐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거들떠도 안 보다 뭐 이러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버립니다만 아마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패스업에 바로 미스 놓치다 아마 요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패스와 관련해서 글쎄요 그렇게 크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2005년이죠. 2005년에 9까지 9급에서 이게 또 나왔었습니다. 2005년에 9까지 9급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뜻풀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뜻풀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패스 4 뭐뭐로 간주되다 뭐뭐로 통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뭐뭐로 통하다 뭐뭐로 간주되다. 당시에 틀린 복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와 관련해서는 기출로 놓고 보게 된다면 패스업, 패스 4 물론 2012년에 거기 보기 1번에 제가 드린 패스 온 무슨 뜻으로? 어휴 했었잖아요. 패스 온 죽다. 죽다 나왔잖아요. 네, 뭐 영어는 언제 봐도 새롭죠. 뭐 그런 언제 봐도 새롭고 특히 동사하고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패스 뭐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이 되고 있네요. 자, 일단은 패스와 관련한 거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정리한 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패스업과 그리고 패스 온 그리고 패스 4 세 가지가 그동안의 기출이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 53.4%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오바마 연설문을 자꾸 인용을 하게 되네요. 문제 만들다가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떠버리네요. 오바마가 말이 많은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겠죠.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문제를 조금만 많이 풀어보셨어도 나머지 여러분 보기 1, 3, 4는 그냥 그 당시 기출 그대로입니다. 기출 그대로 드렸고 정답만 제가 다른 걸로 바꿔드린 겁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렇죠?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on behalf of입니다.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on behalf of가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요? 자, 이것까지 구분하는 시험 문제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즉 on의 경우는 뭐뭇을 대신해서 뭐뭇을 대표해서 하는 뜻이 되어버리고 있지만은 in behalf of는 뭐뭇을 위해서입니다. 네.
구분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on behalf of입니다. 무엇을 대신해서고요. in behalf of는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거기서 뒤에 나와 있는 Americans 이것만 보시고서도 그냥 2번 이렇게 갔었으면 참 좋았을까. 그러니까 전국의 미국인들을 대표, 미국 시민들을 대표해서 미셸 오바마죠. 와이프 미셸 오바마 나는 뭐뭐 하고 싶사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네, 돌아가셨나 보네요. 4번을 보겠습니다. 49.5%입니다. 4번입니다. 49.5%.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4번에 요걸 드린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다루기 힘든이라는 unwieldy 그 정도의 난이도를 좀 맞춘 거거든요. unwield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unwieldy 나왔을 때는 내가 보기엔 49.5%의 정답률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49.5%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래도 기출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네, 3번이 2012년에 여러분 7급에 출제됐었습니다. revamp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고치다라는 뜻이죠. 고치다, 수정하다라든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revamp입니다. 뭐 컨돈 여러분들 조금 요거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도네이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요거 연결이 사실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마시는 맛에 도네이트는 기부하다라는 얘기고 도노는 네, 기부자. 도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둘리 나왔을 때 참 잘 봤는데요. 자, 주다란 뜻입니다. 자, 도네이트가 기부하다. 즉 요게 바로 도너가 바로 기부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부. 여기 주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네이트가 기부하다. 도너 기증자 컨돈. 그럼 그 뭐냐? 뭘 줘? 글쎄 요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look. 요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5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라 그랬죠. 보아 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낌을 너무 이제 의역된 뜻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로도 여러분 그냥 보아 넘긴다 그러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걸 그냥 보아 넘기는 거예요. 보아 넘기다, 봐 넘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뭐냐? 지금 컨돔과 마찬가지로 해서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묵인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봐 주다라고도 하죠. 그죠? 상대방이 잘못 따위를 그냥 봐준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좀 나면 좋겠네요. 토요일입니다. 네. 자, 컨도울입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아유 아쉽네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문장 구조 자체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5번에 문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5번에서는 첫 번째 휘치서부터 알카에데까지를 가로치라는 얘기죠. 예? 그 정도 삽입 더군다나 양쪽에 콤마까지 있는데 그거 잘라버리면 그냥 바로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즉 다시 얘기해서 the bombing이 주어고 which에서부터 뭡니까? 알카에데까지가 삽입이고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됩니까? 동사 나와야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주어 다음에 콤마 나면 반드시 콤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문장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2012년에 9급에서 나왔는데 주어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안 끝나. 콤마가 없어. 내가 여태 얘기한 거 말장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야. 짱난 거 있죠. 그래서 원문 찾아봤어요. 있어요. 썩을 놈 새끼가 빼먹고 친 거야 이거. 다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주어 다음에 콤마 있으면 반드시 콤마 있어요. 그럼 빼놓으면 당연히 뭐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주어가 길 경우는 주어가 끝나는 데서 한번
여러분 콤마라는 게 뭐야? 콤마라는 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콤마가 바로 뭐야? 쉼표잖아. 쉬어 가세요. 아유 주어 읽으시라고 고생하셨죠? 한숨 쉬었다 가세요 라고 콤마 한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콤마를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삽입과 관련해서 여러분 삽입에 대한 즉 분석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이런 구조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도 드렸죠. 지방직 7급에선 이렇게까지 나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2013년에는 이렇게도 나왔었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문장 자체에 대한 성립 여부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결국 뭡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걸 왜 냅니까? 분석할 줄 아냐.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문법적인 암기가 아니라 글을 봐라 좀. 이거 여러분 모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당연히 틀리고 뻔히 알지 않습니까? 분석해봐라. 이거 주어 동사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 콤마 갖고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가끔 콤마로 다 나오지만은 그거는 원칙은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아셨죠? 바로 작년에 출제됐었던 거.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문장 자체에 대한 성립 여부 묻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요런 거 지금 요거를 드린 거는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2012년에 나왔을 때 주어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콤마가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짱나더라. 찾아보니까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문제 유형을 제가 좀 드리면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정확한 구조가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and를 활용하라는 문제거든요. 그죠? and를 같은 거 길을 묶고 주잖아요. 근데 and 다음에 지금 뭐가 여기 밑줄입니다. 여기 밑줄이에요. 여기 밑줄입니다. and 다음에 지금 뭐 나왔습니까? ing. 근데 앞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뭡니까? ing가 없어요. 틀린 거야. 근데 왜 이 문제를 냈습니까?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촌스러워서 이 문제 안 내죠. 중간에 뭐가 있었다? 삽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걸 빼놓고 봐라. 빼놓고 보면 다음에 ing 있는데 앞에는 ing 없더라.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삽입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출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에 79.6%입니다. 6번에 79.6%.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걸. 네,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목 과거 완료가 들어간 표현이 정답으로 제시됐었고요. 2011년에 1번에서는 나는 컨트리뷰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뭐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object2가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아시죠? object2에서 2의 품사는 뭐다?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나는 동사에 뭘 붙입니까? ing. 바로 contribute에서 2는 뭡니까? 전치사. 그리고 뒤에 나는 동사에다 뭘 붙인다? ing. 예. 바로 object2였습니다. 그래 똑같이 contribute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확하게 2011년에서 2번 보기에는 간접 의문을 묻는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저는 간접 의문 드리지 않고 어쨌든 그거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이 있어서 특히나 요거는 7급과 국회 문제에서 연이어서 2년씩이나 계속해서 출제됐었던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 드려봤고요. 2006년에는 서울시에서 이 문제가 또한 그대로 출제됐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좀 내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한번 드려봤고요. 자, 아시죠? Do you think는 의문사를 앞으로 가져오죠.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Do you think는 의문사를 앞으로 빼버립니다. Do you think는 의문사를 앞으로 빼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how long까지는 줘서 앞으로 뺐었어요. 이것까지 빼버렸어요. 이거 뺐고 사실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왠지 여러분의 함정 걸릴 것 같더라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do you think는 의문사 앞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잘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럼 토요일날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셨습니까? Do you think는 의문사를 앞으로 뺍니다. 그래 이것만 보고 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꾼 겁니다. 아시죠? It take to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2006년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2006년 서울시에서 출제됐었고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2004년인가 5년에 요거는 어디에서 출제했었냐면 7급에서 출제했었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되죠? 꼭 나올 겁니다. 나올 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개가 출제하는 방식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주고 나오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네, 3번은 올해 7급에 출제했었던 거를 조금 감안을 했어요. 올해 7급에 출제했었던 거를 감안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조금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이 구조입니다. By the time. By the time 속이 과거면은 주절은 과거 완료가 원칙입니다. 요게.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를 과거 완료 주고 여기를 과거로 써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 By the time 가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나도 이거 보서 야, 뭐 별 진짜 살다 보니 별 거지 같은 거 다 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냈어요. 뭐할 때쯤 해서 뭐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항상 먼저 일어나는 행위거든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행위인데 완전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자, 에디슨 헤즈. 과거면 얘도 뭐예요? 과거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굳이 만일에 시점상으로 놓고 본다면 앞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뒤가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앞이 먼저죠. 그러니까 나도 아주 말도 안 되게 뒤에 걸 과거 완료 써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아주 말도 안 되게 출제한 것처럼 나도 아주 말도 안 되게 출제한 겁니다. 그럼 이거 찍으신 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계십니다. 조금.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떨까? 요거는 약간 글쎄 우리 지금 요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아직은 내가 뭐 이거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얘를 과거 완료 써도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고시에서 틀렸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봤습니다. 나도 2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과거 완료 쓰고 과거 주고서 과거 완료 쓴 게 틀렸다라고 출제한 거는 고시 문제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있어요. 조심하셔서 한번 옆에다 별표 한번 해놓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이제 문법 쪽에서는 보면은 과거 완료 대신에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고시 쪽에서는 과거 완료 쓰지 않는다가 정답으로 나온 문제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4번 뭐 가정법 형태는 다음번에 또 다시 또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73.8%입니다. 네,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동사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드린 거였습니다. 네, 7번에 2번을 제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infringe on이라고 해서 침해하다라는 그런 뜻. 요것이 조금 수고로 기억해 주십사 해서 여러분 드린 거니까 꼭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infringe on 인권 따위를 보통 침해한다라고 할 때 써주는 그런 표현. infringe on 많이 나옵니다. infringe on, infringe on, infringe, infringe, infringe on 자동사입니다. infringe on, 오케이? infringe on 나 혼자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할 때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죠. 나는 반복 안 해도 난 알아요. 여러분이 반복해 줘야 되는데 나 혼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infringe on. 그러니까 난 죽어도 안 잃어요. 안 잊어버려요. 8번 67%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8번에 4번입니다. 4번에 보시게 되면 대시 틀렸죠. 뒤를 보시면 유가 주어입니다. want가 타동사입니다. 목적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적어 필요는 목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관계 대명사 앞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행사. 선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행사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대시 아니라 what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비교적 조금 수월하게 좀 출제가 됐었고요. 9번 이건 한 번쯤
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 영어에서 조심해야 될 표현, 대답에서 말입니다. 생활 영어에서 대답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지금 거기에서 it is tak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꼭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답 말입니다. 바로 이때 yes, no 관계를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yes, no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항상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어디 탔습니다. 빈자리 있을 때 여기 뭐라고 하니까 여기 자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네. 앉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하죠. 여기 자리 있습니까? 당연히 자리 있죠. 이렇게. 참 우리말이 참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자리 있어. 자리 있죠. 응? 자, yes 하면은 사람 있다 없다. 사람이 앉아 있다 아니다. 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가 차지되어졌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가 차지되어졌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가 차지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yes 하면 차지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앉으면 안 됩니다. no 하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바로 뭡니까? 국가직 9급에서 나왔었죠. Help yourself. 요거 또 조심하세요. Help yourself. 오케이? Help yourself. 그러니까 맨날 맨날 마음껏 먹어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좋을 듯 하세요. 어서 하세요. 이런 뜻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No help your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Help yourself. 이렇게. 식당에서 나눈 대화죠. yes 하면은 주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I'd like to hav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시키고 또 시킬 수도 있죠. 물론 시키고 또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거.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요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요거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웨이터에 의해서 서빙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미 주문하셨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yes니까 이미 주문했죠. 그래 더 이상 주문하면 안 되죠. 참 얘기 논리가 좀 그렇다 그죠? no 그래야지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요 바로 yes하고 no 관계 요거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